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은 이미 시작됐고 그 규모, 복잡성 이런 거를 고려할 때 과거 인류가 겪었던 그 무엇과도 다르다고 한 것에서부터 제레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일 뿐이다. 심지어 유발 하라리는 인구 종말로 4차 산업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산업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은 인간의 필요성에서부터 비롯돼서 하는 소비와 그 필요성을, 가능성을 기술 혁신으로 해서 생산을 하는 생산과 소비의 순환 과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새로운 시각의 산업의 정의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디자이어, 인문학에서부터 출발하고 기술 혁신은 기술의 가능성을 feasibility를 하는 과학 기술로 인해서 나오고 그 생산과 소비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되게 하고 있는 게 사업,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고 그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만드는 것은 결국엔 경제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볼 수 있느냐?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각에서 산업혁명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1차 산업혁명은 그 기간 동안에 인구 증가율과 GDP 증가율이 거의 일치하였습니다. 그거는 그 이전에는 GDP가 증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기본 물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인구가 제대로 증가를 안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산업혁명으로, 제1차 산업혁명으로 물질 공급이 되니까 인구가 증가하게 됐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인구 증가율보다 GDP 증가율이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럼 뭐냐? 그 차이가 자본의 축적과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차 산업혁명은 놀랍게도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이 3차 산업혁명으로 연결의 욕구가 충족돼 가지고 옛날처럼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였는데 GDP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제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으로 제조 산업을 만들어서 인간의 생적 욕구를 충족시켰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으로 서비스 산업을 만들어서 인간의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켰고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으로 지식 서비스 산업을 만들어서 사회 기성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산업혁명은 뭐냐? 지능혁명으로 지능사회를 만들어서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가 있는데 그 5단계 중 명예의 욕구를 충족시켰고 일부 5단계인 자아 실현 욕구를 일부 충족시켰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욕망과 기술 혁신을 공진화한 것이 산업혁명인데 제1, 2차 산업혁명은
물질의 공급에 물 충족시켜서 인간의 생리적 욕구와 안정의 욕구를 줄였었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사회 귀속 욕구를 했고, 4차 산업혁명은 명예 욕구와 자기 표현 및 자아 실현 욕구의 일부를 충족시켰다. 그렇게 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여태까지만 봤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4차 산업혁명은 뭐 사물 인터넷, 전기 자율차,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개별 기술에 또는 첨단 기술에 그냥 단순한 융합으로 보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 입, 코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별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조화가 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따라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눈, 코, 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의 관점에서 세상의 걸 보게 되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보고 그 가치가 50조 달러 정도 된 거로,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지금 1.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4배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 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도 전기혁명으로 오프라인 산업인데, 이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이다, 디지털 트랜스폼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 만들어진 세계를 온라인, 데이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저기 해가지고선 온라인 세상을 만든 것이 3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인터넷 혁명, 연결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산업은 오프라인 현실이고, 물질을 저기 하고 소유의 세상이죠. 반면에 그거를 3차 산업혁명이 디지털화 시키게 되면은 온라인 세상이 되는데, 그거는 정보가 중요하고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의 세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현실과 가상세계를 다시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것이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을 우선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면,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아까도 어떤 분이 뭐 종종 물어보는 그런 질문인데, 우리나라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도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거를 구글을 검색해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의 한 5배 정도의 그 트래픽 검색이 나옵니다.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고 있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대응 전략으로 소사이어티 5.0, 중국은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제조 2020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것이 다 명칭은 조금씩, 다시 말하면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중점 두는 것은 조금씩 다르지만, 목적은 그 4차 산업혁명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하는 것은 전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만 지금 하는 거고, 아까 회장님께서, 한철수 회장님께서 우리나라가 뒤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은 지금 제일 앞에 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뒤처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 이 제조, 서비스, 소비 이거를 해가지고선 전 주기의 가치 창출이다. end to end의 그런 개념이 4차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것이 인문학인데 그 인문학과 그의 가능성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 가지고 이 융합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경제사회와 같이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융합이 아니고 이 초융합으로 해서 자기 조직화하는 그 초생명사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조직화하는 초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홀로라는 말에서 따와가지고 초생명사회를 홀로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과학기술 O2O 융합은 2025년 선순환 사회는 2035년 인문의 그 호모 미블리언스는 2045년을 티핑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1,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오프라인, 현실 세상에로 여기는 원자를 이루어져 있고 소유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머를 해서 3차 산업을 통하게 되면 온라인 세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보를 특징으로 하고 공유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융합되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융합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각 나라에서 합법성에 논쟁에 휘말리고 있는데 그건 그런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충돌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유니콘이다 하는 겁니다. 유니콘은 이 기업의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기업들을 얘기하는데 포천 500대 기업에서 지난 과거에는 1조 원을 넘는 기업 가치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20년 정도 걸렸는데 최근에는 4.4년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과 2010년엔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2010년에는 분기에 한 번씩, 또 2014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2016년에는 74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몇 년 되지 않는 사이에 100배의 유니콘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대단히 빠른 속도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 유니콘 기업이 단기간에 성장하게 된 그 비밀 코드가 뭐냐? 우리가 이거를 현실의 한계를 극복한 기업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은 시간, 공간, 인간의 제약사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꼭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료입니다. 데이터를 축적해 놓게 되면 그것을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를 전부 오늘 다시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고, 현실을 이제
3차 산업혁명, 다시 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해서 온라인 세상을 하는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편집과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AI, 인공지능이 최적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상세계를 예측과 맞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시 애널로그 트랜스포머에 되면 가상세계에서 최적화된 것이 현실 세계에서 다시 전환돼서 현실 세계도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예로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터에서 목적지를 치면은 어떤 길로 가야 될 건가, 또 시간을 얼마나 걸릴 건가, 이런 것들이 예측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걸 최적화해 가지고서는 어느 길로 가게 되면 언제 도착할 수 있는 거를 가보지도 않고 다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현실 세계가 지도가 가상 세계에도 똑같이 있고, 또 자동차의 위치가 현실 세계의 위치와 가상 세계의 위치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하게 되면은 어느 길로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그거는 얼마나 걸린다, 우리가 예측하고 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공장이나 병원, 학교, 여행, 우리의 그 생활 구석까지 O2O로,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입니다. 융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옛날에는 구축 비용과 그 최적화의 가치 창출하는 비용이, 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기인데, 지금은 이게 3차 산업혁명으로서 그 컴퓨터 이런 것이 발달해 가지고 최적화 가치 하는 것이 구축 비용보다 훨씬 커 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뭐가 되느냐? 데이터 수집 비용이 감소를 했고, 또 그걸 저장하는 비용이 이 반도체가 하도 발달해 가지고선 감소됐고, 또 처리 저장 비용이 감소가 돼 가지고 이 차이가 굉장히 커 가지고 지금은 구축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고 최적화 기여치는 굉장히 많이 돼 가지고 이것이 촉진되는, 또 확산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